지금 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가 발칵 뒤집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후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각종 문제들이 다 터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심지어 국가의 미래 먹거리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까지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댓글이 6,000개가량 달릴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입니다. 이게 한겨레에서 나온 보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아사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미국, 일본 반도체 회사 합병시키려고 윤석열 정부가 SK를 압박했다. 쉽게 말하자면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세계 3위인 미국 WD와 4위인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선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요. 두 회사가 합병을 해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SK 하이닉스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미국의 WD와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해서 덩치를 키우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1위로 다른 기업들과의 격차가 크지만 만약에 저들이 합병을 하게 되면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는 당연히 추월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저렇게 1위로 있는 삼성전자도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른다는 거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SK 하이닉스에서 키옥시아에 4조 원을 간접 투자해서 합병을 위한 결정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막을 방법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두 반도체 회사 합병을 오히려 도우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 기업인 SK 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명확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도체 기업이 중요하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외부의 압력을 막아야 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미국, 일본의 합병에 힘을 싣고 SK 하이닉스를 압박하는 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나라를 말아먹을 일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산자부는 관련한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정작 아사히 신문 보도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러다 임기 말에는 한일 합방하는 거 아니냐?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하겠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지만,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을 보며 결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사는 건지 소설 속에 사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이 아니라 추방을 해야 될 상황 아니냐? 그리고 조중동 기자들도 보수 진보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이런 것 좀 보도해라.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좌파들이 간첩들이 자기네들의 대선 불복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지금 경제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보여준 게 있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런 택도 없는 소식들이 일각에서 전해지고 있으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은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리백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아주 한가하게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틈만 나면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식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아리백에 대한 얘기를 하면 비난을 퍼붓습니까? 이러니 오죽하면 아리백은 몰라도 디올백은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아리백에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며, 조선일보에서조차도 22년도에 아리백 관련한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럼 저들도 다 좌파입니까? 그냥 자기네들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적으로 간주하는 행태, 이거 매우 심각한 거기에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도 텃밭에 손을 대자 본격적인 분열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파열음이 일고 있는데요. 이채익 의원도 탈당을 시사하고 있죠. 무려 3선을 했는데 난 그냥 죽진 않겠다. 정치 몰입 애들이 나를 정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죽을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발하고 나선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공천 탈락에 탈당한 예비 후보들은 심사비 반환 소액 심판 청구를 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힘 내부에 공정한 공천과 심사, 경선이 없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뭔 맨날 민주당 얘기만 합니까? 그리고 무감동이란 지적까지 이어지자 TK나 강남에선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국힘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와중에 임종석 씨가 저렇게 버티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내용들로 기사를 뒤덮이게 만들면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의 승리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종석 씨 본인의 명예와 권력과 개인적 욕심을 위한 겁니까? 이러니까 노욕이란 얘기를 듣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에 이런 식으로 비판을 안 하는 편인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선 심각한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가 계속 이런 이슈로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관련한 내용으로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에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집에 갈 사람들은 제발 집에 좀 가시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위한 변명. 저는 한때 친노로, 친문으로 분류되었고 지금은 언론들에서 친명으로 분류합니다. 한 정치인을 단정적으로 낙인 찍고 꼬리표를 붙이는 언론의 방식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정치인을 비노, 비문, 비명으로 분류하는 것 또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언론들 입맛대로 똑같은 한 정치인을 어떤 때는 친노로, 어떤 때는 비노로, 친문으로, 비문으로, 친명으로, 비명으로 필요에 따라 낙인 찍기 장사를 합니다. 이런 분류에 반대하지만 편하게 잠시 알아듣기 쉽게 차용해서 씁니다. 저는 노사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노사모에 대한 폄훼와 멸칭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사모 앞에는 노무현 홍위병이란 낙인이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당시 노무현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노무현도 존경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신입니다. 그런 노무현도 기적적인 광주 경선 승리 후 노풍이 불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후보 단일화 협의회 약칭 후단협 국회의원들로부터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으라는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자당의 후보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댔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 저는 그때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며 문재인을 흔들었던 국회의원들은 끝내 탈당하고 아예 국민의당으로 출마했습니다. 대선 때는 문모닝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문재인을 지키자며 10만 온라인 권리 당원들이 입당 러시를 이뤘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키다가 징계도 받고 총선 때 컷오프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반대하고 떠났던 정치인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같은 목소리로 문재인을 지키자고 했던 동지들은 또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요? 지금 민주당의 깃발이요 상징은 단연 이재명 대표입니다.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노무현 지켜주세요 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지켜주세요 했고 지금은 이재명 지켜주세요 합니다. 노무현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켜주세요 라고 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십니까?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깃발과 상징이 계승되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차범근, 황선홍, 박지성, 손흥민으로 깃발이 계승된 것과 같습니다. 축구 팬들은
나는 황선홍까지만 지지한다, 박지성까지만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현재 한국 축구의 상징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 국민들은 그 상징과 깃발인 김대중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고 지켰고 지금은 이재명을 지키자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향해 이재명의 깃발을 지키고자 합니다. 노무현 시대에는 노무현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인이 많습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이것을 친노파리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시대에는 친문파리라고 공격도 했습니다. 또 당 내부에서 선거 때면 노무현 깃발, 문재인 깃발 내세우며 친노, 친문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친노, 친문은 되고 친명은 안 됩니까?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 있었습니까? 다 문재인 이름 걸고 국회의원 후보 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안 됩니까? 이것은 시대 흐름에 대한 몰이해고 역행입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냅니다. 이것이 강물의 흐름이라면 신인 축구 선수들이 노장 선수들의 자리에 교체되는 것이 축구계의 흐름이라면 정치계도 신인 정치인들이 노쇠한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교체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정신입니다. 역대 총선 정치 신인 초선들의 국회 진출 비율을 보겠습니다. 17대 65%, 18대 56%, 19대 49%, 20대 54%, 21대 56%로 신인들이 진출했고 현역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총선에서 현역이 물러나고 신인들이 평균 50%, 절반 정도 새로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국회 절반 정도 물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현역 불패, 현역 물갈이 없는 국민의힘의 무음공천, 무풀공천은 결과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공천이 변화를 열명하는 국민 눈높이에 호응하는 공천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인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공격하다 나가 떨어진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 문재인 시대, 그리고 이재명 시대의 시대 정신을 잘 읽고 큰 역할을 하는 민주당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모험적이게도 한 분 계십니다. 그 배도 있지요. 대표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찬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을 지키는 든든한 소나무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시대 정신이고 상징입니다. 이재명 깃발로 총단결하여 시대적 수명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